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네이코의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이코는 귀멸의 칼날의 여주인공으로 사실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고 작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한줄에 비해서는 활약이 떨어지는 느낌이 다소 강하죠. 이런 네지코의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빙의해 활약을 해본다면 그것도 나름 신선할 것 같아 만들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종타쿠는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네이코의 강함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인간을 먹지 않고도 사연사 한탱구의 분신과도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성장한다고? 그럼 그런 네이코가 최종 국면에 가서 싸운다면 얼마나 강해졌을까? 최종 국면은 네이코를 노리는 싸움이니까 네이코가 숨어있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얼마나 세지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는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종타쿠는 정신을 잃게 되었죠.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렸고 벌써 잠들어 버린 거야? 우리랑 놀아주기로 했잖아 라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그 소리에 깨게 되었는데 왠지 난니가 얼굴들이 보였고 그 아이들은 탄지로의 동생들이었기에 어우 귀칼세간에 와버린 건가? 이번엔 뭐야 또 탄지로가 되어버린 건가? 라는 생각에 몸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누나 깨어났다 라며 기뻐했고 종타쿠는 누나? 난 남잔데?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종타쿠는 당황해서 뭐야 설마 내가 여자가 되어버린 거야? 라며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받고 이건 네이코의 옷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종타쿠는 오마이갓 내가 정녕 네지코가 되어버린 거라고? 라며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고 남자 캐릭터가 되었을 때 느껴보지 못한 미묘하게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몸을 만진 것이니 별 감흥이 없었고 그냥 가슴이 약간 달려있구나 라는 정도의 감상으로 끝이 났죠. 하지만 나중에 오니가 되고 각성을 했을 때 네이코의 몸매는 아주 육감적이란 걸 알기에 이거 꽤 재밌어지겠는걸? 이라는 생각에 씌우고 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네이코가 오니가 되어 각성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봐서는 지금 네지코의 상태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고 종타쿠는 탄지로는 어디에 있지? 라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키에는 탄지로라면 낮에 마을에 숯을 내다 팔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지금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걸 보니 걱정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밖에서 어떤 인기척이 났고 남동생이 탄지로 형 왔나보다 라며 뛰어나갔습니다. 종타쿠는 순간 불길한 야감에 안돼 라고 소리쳤지만 이내 밖에서는 툭 하고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종타쿠는 하필이면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무장을 만났다는 것에 당황스럽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밖으로 나간 가족들은 전부 무장에게 살해당하게 되었고 마침내 종타쿠는 무장과 마주하게 되었죠. 무장은 종타쿠를 보고선 너는 다른 녀석들과 다르게 내가 그다지 무섭지 않나 보구나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날 오니로 만드는 걸 후회하게 해주마 라고 했죠. 부자는 내가 오니인 줄 아는 건가? 특이한 아이군 이라고 하며 순식간에 종타쿠의 옆에 다가가 손톱으로 베어버렸고 피를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또다시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몸은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것처럼 뜨거웠고 주변에는 뭔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긴 했지만 그저 정신만 사납게 느껴졌죠. 그런 중 갑자기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정신이 조금 들자 탄지로가 자신의 밑에 누워 그만두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곧바로 일어나서 고맨이라고 말했고 탄지로 입장에서는 방금까지 이성을 잃고 마치 짐승처럼 자신을 공격하던 네이코가 정신을 차리자 당황했죠. 종타쿠는 이게 정신이 순간 나가버려서 너를 해칠 뻔했네? 이젠 걱정마 라고 하다가 나 말할 수 있잖아. 원작의 네이코는 유아태행이 되어 말을 못하게 되는데 내 영혼에는 영향이 안 갔나 보네? 개꿀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가 평소에 쓰던 말투가 전혀 아니라는 것에 오니가 되어 미쳐버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누가 가족들을 그렇게 한 건지 물어봤죠. 그런데 그 순간 저벅저벅 누군가 걸어 나왔고, 종타쿠는 아씨 생각해보니까 기우와 마주칠 때구나 라며 그쪽을 봤습니다. 기우는 다행히 아직 살생을 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고, 탄지로는 저 검사가 네지코를 죽이려 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죠. 기우는 오니는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 아무리 지금은 인간을 먹지 않았다고 한들 조만간 인간을 공격하게 될 거라며 퇴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잠깐만요, 저는 인간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오니라고 해서 모두 인간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요 라고 소리쳤죠. 기우는 죽음을 앞두고 돌변해 감정을 호소하는 오니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대로 공격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네이코 도망쳐, 내가 저 남자를 어떻게든 막아볼게 라고 하며 기우에게 뛰어들었고, 종타쿠는 어휴 네가 지금 상태로 기우한테 되겠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마음대로 하도록 두고 보게 되었죠. 결과는 역시나 기우에게 제대로 걷어차이게 되었고, 종타쿠는 기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쓰러진 탄지로에게 뛰어가 그를 보호하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타쿠는 당신도 기다릴 때 오래 있었다면 오니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오니는 키부츠지 무잔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죽게 된 것도 잘 테고요 라고 했죠. 기우는 그런 거 모른다 라고 하며 다시 자세를 잡았고, 종타쿠는 아 젠장 이 사회성 없는 녀석 그걸 모르면 어떡해 라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종타쿠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는 다른 오니들과 다르게 태초의 오니 무장의 지배를 벗어난 오니예요. 무장은 어젯밤 우리 집을 찾아와 우리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나를 오니로 만들었죠. 저 역시 무장에게 복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끼리 이러지 말죠 라고 현란한 입놀림을 나불거렸죠. 기우는 확실히 이 오니는 다른 오니들과 다르다는 걸 인지해 칼을 다시 집어넣었고, 탄지로는 일어나 그 무잔이라는 녀석은 도대체 뭐냐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자세한 얘기는 자차 해줄 테니 일단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했는데 여전히 기우는 심하게 경계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날 못 믿겠으면 대나무 입마개라도 만들어 내게 물려놓으면 되지 않냐고 했죠. 그렇게 기우는 대나무 입마개를 종타쿠에게 물려주게 되었고, 종타쿠는 일단 우리를 귀할 때 교육자에게 데려가달라고, 지금 탄지로는 오니와 싸움을 할 수 없는 약골이니 귀할 때 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가족의 원수를 갚고 네이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어떤 수련도 이겨내 검사가 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고, 기우는 그들에게 자신의 스승인 무로코다키 사콘지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게 사콘지는 탄지로를 훈련시키게 되었는데 탄지로가 낮에 훈련을 하고 해가 져서 돌아오게 되면 종타쿠는 나가서 홀로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작의 네이코는 그동안 잠만 자지만 종타쿠는 잠들어 있는 네이코의 무의식 위에 있었기에 네이코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었고, 그냥 잠만 자고 있어도 강해지지만 거기에 수련까지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탄지로가 물의 호흡을 쓸 수 있게 되는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고, 탄지로는 종타쿠에게 꼭 무사히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선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콘지는 종타쿠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오빠는 꼭 무사히 시험을 통과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종타쿠는 전혀 걱정 안 한다며 덤덤하게 말했고, 사콘지는 너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참 이상한 기분이 든다며 마치 30대 남자 어른과 대화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최대한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저 귀여운 소녀 오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탄지로가 선배 시험에 합격해 돌아오게 되었고, 카마도 남매는 사콘지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죠. 탄지로는 최대한 자신의 동생을 보호하며 오니들을 대체했고, 반드시 오빠가 너를 지켜줄게 라며 멋진 모습을 보였지만 종타쿠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탄지로는 아사쿠사 거리에 갔다가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 뒤로 소동을 겪은 뒤 타마요를 만나게 되었죠. 탄지로는 타마요의 우아한 외모를 보고선 순간 감탄했는데 유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옆에 데리고 다니는 호박을 보다가 타마요님을 보면 절세미인으로 느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유시로 너 뒤질래? 네지코가 훨씬 인기 많거든? 인기 투표 한번 해봐? 앙? 이라며
마치 자신의 외모 비하보다 에이코의 외모 비하를 못 찾는 모습을 보였죠. 유시로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타마요가 나와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귀할대 검사가 오니를 데리고 다닌 것에 신기했는데 종타쿠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오니 나 역시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오니라며 내 피를 뽑아 연구한다면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이나 무장의 저주를 없앨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을 테니 그걸 중점으로 연구해달라고 했죠. 타마요는 기껏해야 오니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소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에 입이 떡 벌어졌고 네가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걸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무장 KXX, 무장 CX세X 라며 아주 살벌한 욕을 했고 타마요와 유시로는 엄청나게 놀란 표정을 지었죠. 탄지로는 깜짝 놀라 원래 이 아이가 이렇게 입이 거친 아이가 아닌데 오니가 된 후로 입이 좀 거칠어졌다며 대신 사과했는데 타마요는 그게 아니라며 무장을 욕할 수 있다는 건 확실히 무장의 지배에서 벗어나오니 지금까지 이런 오니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는 소란이 울려 퍼졌고 무장이 보낸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바가 등장을 했죠. 스사마루는 그들을 향해 색실공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에이코를 지키기 위해 무례호흡으로 맞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스사마루는 자신들의 압도적인 실력에 놀랐느냐며 의기양양해졌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뛰어와 발차기로 걷어차버렸고 스사마루는 저 멀리 튕겨 나가버렸죠. 야바는 저 녀석은 뭐냐며 화살표 혈기술을 날렸는데 종타쿠는 팔뚝을 살짝 긁은 뒤 폭혈을 시전했고 그 화살표는 전부 종타쿠의 몸에 닿기 전에 데워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다시 빠르게 뛰어나가 야바를 좁히기 시작했는데 종타쿠는 이미 원작의 네이코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탄지로가 2년 동안 수련하는 동안 종타쿠 역시 그 능력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단련을 해놓은 거였죠. 탄지로는 딱 봐도 자신보다 훨씬 강한 네이코를 보며 당황했고 그동안 자신이 지켜주겠다며 멋진 척을 했던 게 살짝 민망해졌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야하바와 스사마루를 순식간에 잠교육을 해버렸고 탄지로는 그 쓰러져 있는 오니들의 목을 쉽게 베어버렸죠. 타마요는 확실히 이 오니는 무잔을 죽일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겠다 라며 감탄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소녀에게 걸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는 탄지로와 함께 그 다음 있을 이벤트인 아이들이 사라지는 장구저택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죠. 그런 중 탄지로는 시끄럽게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제니치와 만나게 되었고 제니치는 탄지로와 함께 다니면서 탄지로의 나무 가방 속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구저택에 들어가자마자 종타쿠는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제니치는 오니가 나왔다는 것에 지레 겁을 먹으며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제니치에게 날 뵈려고?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오니를? 이라고 물었죠. 그러자 제니치는 덤덤히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당황하며 이 아이는 내 동생 메이코야. 인간을 해치지 않는 오니니까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니치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메이코짱은 이제부터 내가 시킨다 라고 했죠. 종타쿠는 오 카쿠이 아주 멋있어. 앞으로 제니치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 라고 했고 제니치는 그 말에 흐엉거리면서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종타쿠는 그런 제니치를 보며 후훗 호구 한 마리 잡았군 이라며 귀여운 외모를 가진 네이코가 된 것에 뿌듯함을 느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뛰어온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이노스케가 저돌맹진하며 종타쿠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이노스케는 크크 약해 보이는 꼬맹이 오니가 하나 있구나 라고 하며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이치가 병력 일섬으로 이노스케의 칼을 쳐냈죠. 그 모습에 탄지로와 종타쿠는 둘 다 놀랐는데 원작에서는 이노스케에게 제이치가 후드를 맞지만 제이치가 네이코에게 반한 시점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움도 피하지 않게 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노스케는 니에형은 뭐냐며 더욱 열어올렸는데 탄지로는 같은 귀살대끼리 싸우면 안된다며 둘을 막아섰고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납치당한 아이들을 구하고 이곳에 있는 오니를 대체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스케는 분이 안 풀려 씩씩거렸는데 그때 종타쿠가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장구를 든 오니를 제일 먼저 죽이는 검사가 제일 센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 이노스케는 내가 가장 먼저 대체해주지 라고 하며 뛰어나갔고
종타쿠는 단순한 녀석 이노스케는 이렇게 다루면 되지롱 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오니들을 하나둘씩 처치하고 마침내 쿄우가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쿄우가이는 방을 바꾸며 덤벼드는 검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다 싶으면 자꾸 방이 바뀌고 멀리서 쏟아내는 참격들에 꽤나 버거운 상태가 되었죠. 쿄우가이는 너네 같은 꼬맹이들이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쿄우가이가 서 있는 뒤쪽의 벽에서 손이 뚫고나마 쿄우가이의 목을 잡았습니다. 종타쿠는 내가 온이라서 가까이까지 왔는데도 별 신경을 안 썼나봐? 라고 하며 그대로 쿄우가이를 바닥에 엎어쳤고, 그대로 쿄우가이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죠. 쿄우가이는 이 정도의 파워는 아직 버틸 수 있다 라며 종타쿠를 밀쳐냈는데, 그 순간 제인치의 병력 있음과 탄지로의 무례욱, 이노스케의 짐승의 공격이 동시에 날아와 쿄우가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노스케는 내가 제일 빨랐다 라고 말했고, 제인치는 내가 더 빨랐는데? 라며 아웅다웅했고, 탄지로는 종타쿠에게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맙다며 네가 아니었으면 이 오니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죠. 종타쿠는 승리의 부위를 한번 쓱 내민 뒤 다음 임무인 나타공원산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탄지로의 나무 가방에 숨어 극적인 상황을 기다렸고, 나무 가방 밖에서 들리는 여러가지 소리로 밖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죠. 그렇게 여러 오니들과의 싸움이 끝나고 큐브 스테이크 선배가 루이에게 죽는 소리까지 들리게 되자 종타쿠는 한껏 긴장이 되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레이쿠가 루이에게 덤볐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고 거미줄 혈기술에 묶여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었죠. 우선 탄지로가 루이와 싸우기 시작했고, 루이는 탄지로를 쉽게 발라버렸기에 드디어 내 차례인가 싶어 나무 가방에서 튀어나가 루이를 발로 찼습니다. 루이는 오니가 어째서 귀살대 편을 드는 거냐며 놀랐고, 둘을 자세히 보더니 너희는 남매로구나 라며 흥미로워했죠. 루이는 진짜 가족의 유대를 원하고 있었기에 둘의 끈끈한 유대를 보며 부러웠고, 그 유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저 여자 오니를 붙잡아 동생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했고, 그대로 거미줄 혈기술을 종타쿠에게 날렸죠. 종타쿠는 최대한 그 거미줄들을 피하며 루이에게 접근한 뒤 다시 발차기를 날렸고, 루이는 꽤 좋은 움직임을 가졌다며 더 너를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너도 나한테 반한 거냐? 반했으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랑해줘야 하는 거야 임마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발차기로 루이를 쳐서 날려버렸죠. 그러나 루이는 날아가면서 거미줄을 날렸고, 그 거미줄은 종타쿠의 발을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이는 드디어 잡았다. 이제 넌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며 자신에게 끌어당겼죠. 탄지로는 안돼 라고 하며 루이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루이가 날린 거미줄에 베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루이는 종타쿠를 거미줄로 묶은 뒤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고, 종타쿠는 어머 그거 프로포즈 하는 거야? 여자가 되니까 프로포즈도 다 받아보네. 그런데 너는 내 취향이 아니란다 라고 하며 순식간에 복혈을 씌워내 자신을 묶고 있는 루이의 거미줄과 함께 옆에 있는 루이를 데워버리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크크 내가 왜 진짜 폭혈 안 쓰고 너에게 잡혀왔을까? 바로 내게 접근해서 폭혈을 먹여주러 간 거라고 라며 그대로 폭혈을 휘감은 주먹과 발로 루이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온몸에 뜨거운 폭혈이 닿자 재생이 되지 않았고 엄청난 고통에 비명이 절로 나오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공격에 루이는 처참하게 밀리기 시작했고, 그때 탄지로 역시 갑자기 히노카미 카오라를 사용해 루이의 목을 베어낸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아까 전 네이코가 루이에게 잡혀버렸을 때 자신이 약해 동생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고, 그때 문득 오래전 아빠 탄지로에게 배웠던 히노카미 카오라가 기억이 났던 거였죠. 그렇게 루이가 퇴치되고 상황이 정리되자 그제서야 기우가 산에 있던 거미오니들을 퇴치한 뒤 도착했고, 기우는 벌써 이들이 12개월을 퇴치했다는 것에 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날아와 종타쿠를 공격하려고 했고, 기우는 그런 시노부를 막아서며 이 오니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주가 되어서 오니를 죽이지 말라니 그건 규율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서로 싸우지를 마시라고 곧 있으면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저희를 데려오라는 알림이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죠. 시노부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며 전혀 믿지 않는 기색이었는데, 종타쿠는 만약 그 알림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순순히 죽어드리겠다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그 장난에 어울려주겠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까마귀의 알림이 올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러자 신호부는 다시 칼을 꺼내들었고 신호부의 오른팔인 카나오 역시 종타쿠의 뒤쪽에 슥 다가왔습니다. 종타쿠는 좀만 더 기다려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쳤고 신호부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하며 공격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까마귀가 카모 남매를 데려오라고 깍거렸고 종타쿠는 거봐요 라며 동동거리면서 안도의 화를 냈고 신호부는 아무렇지 않게 칼을 집어넣은 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베야키 당주 저택에 가게 된 탄지로와 종타쿠, 그곳에 모여있는 주들은 귀할대 검사가 오니와 함께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당장 처형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나무 가방 속에 있던 종타쿠는 저는 인간을 잡아먹지 않는 오니입니다. 지금껏 귀할대를 위해 오니들을 죽이고 최근에는 하요노 루이까지 퇴치했다고요 라며 소리쳤고 귀할대 검사들은 그 말에 살짝 동요가 되었는데 그때 사르미가 저벅저벅 걸어오며 그게 뭐 어쨌다고? 하야는 어차피 우리들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존재다. 오니는 결국 인간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곧바로 돌변하게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럼 한번 네가 시험해보면 되지 않아? 라고 했고 사이미는 자신의 피는 비결이라 오니들을 미치게 만들기에 자신 있었고 자신의 피냄새를 맡고도 자신을 공개하지 않으면 인정해주겠다고 했죠. 종타쿠는 그 정도는 쉽지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막상 사이미의 피냄새를 맡게 되니 마치 정신이 나가버릴 것처럼 침이 흐르기 시작했고 마치 하루종일 밥을 먹지 않아 배고플 때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며 지금 여기서 사이미에게 달려들면 그대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았고 그대로 고개를 돌리며 피 같은 건 안 먹어 라고 소리쳤죠. 그에 사이미를 비롯한 많은 주들이 놀랐고 종타쿠는 계속되는 피냄새가 거슬렸기에 당신 팔 아플 텐데 빨리 치료해 신호부 언니 빨리 이 남자 붕대라도 감아줘요 라고 말했고 사이미는 순간 네이코의 자상함에 당황스러워 벙찌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난 무잔의 지배를 스스로 벗어난 최초의 오니이며 내 능력은 다른 오니의 혈기술을 태우고 그들이 재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나는 무장과 상해의 오니들을 죽이기 위해서 귀할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했죠. 귀할때 주들은 그 말 듣고 그게 정말이냐며 믿을 수 없어 했는데 종타쿠는 그럼 직접 보여주겠다며 해가 지기까지 기다렸다가 귀할때 선별시험을 위해 잡아놓은 오니에게 포켓을 시간에 태워버리고 탄지로에게도 그 포켓을 알려 인간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들은 그 누구도 레이코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었고 우베야키 당주는 종타쿠를 귀할때와 함께 다니는 것을 넘어서 최초의 오니 대원으로 발탁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나타공원 산에 다녀온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탄지로 일행은 날여택에 머무르며 수련했는데 종타쿠는 레이코가 여자라는 점에서 신호부와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녀를 자주 찾아갔죠.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니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났기에 그게 본능적으로 종타쿠에게 느껴져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 신호부는 탄지로 일행에게 무한열차에 지원을 가라는 임무를 부여했고 탄지로 일행은 강해진 자신들을 시험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무한열차로 출발했죠. 무한열차에 들어가자 쿄조로의 시원한 도시락 먹방을 보게 되었는데 쿄조로는 탄지로 일행을 알아보고 격하게 반겨줬습니다. 그 뒤 영무원이와 검표를 진행했고 잠시 뒤 모든 승객들은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엠무의 사주를 받은 아이들이 객실에 들어왔고 귀할대 검사들의 팔에 줄을 묶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나무 가방에서 문이 열리더니 종타쿠가 기어나왔습니다. 종타쿠는 야 너네 뭐하냐? 뒤지고 싶어? 라고 인상을 팍 썼고 그 아이들은 오니가 나왔다는 것에 당황했지만 오니는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엠무니가 같은 편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의 종타쿠는 나는 엠무랑 적인데? 라고 하며 그 아이들을 위협했고 그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열차 지붕 위에서 지금쯤 귀할대 검사들은 폐인이 되어버렸겠지? 라며 씩 웃고 있었는데 엠무의 사주를 받았던 한 아이가 뛰어와 어떤 오니가 방해를 했다고 일러바쳤죠. 엠무는 응? 이 열차에 다른 오니가 탔다는 건가? 어디 건방지게 하얀 1인 나의 영역에 멋대로 들어온 거야? 라고 하며 그 오니에게 기강을 잡으러
열차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엠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염조랭옥 교주로 그리고 단지로 일행들이었죠. 엠무는 어떻게 내 수면 혈기술에서 벗어난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종타쿠가 자신의 팔뚝에 흐르는 피를 보여줬습니다. 종타쿠는 아이들이 도망간 이후 곧바로 포켓르션에 엠무의 혈기술에 걸려있는 이들을 깨웠고 의기양양하게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죠. 큐로는 지금껏 이런 방법으로 승객들을 잡아먹었냐며 엄청난 투기를 내뿜었고 그대로 화염의 오브션에 엠무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엠무는 그대로 다시 열차 위로 도망을 가긴 했지만 큐로는 빠른 속도로 엠무를 뒤쫓았고 그대로 화염의 오브로 엠무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하지만 엠무는 열차와 이미 융합한 상태라 곧바로 죽지는 않았고 엠무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열차 곳곳에 촉수를 꺼내며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젠치와 이노스케, 교요로가 빠르게 그 촉수들을 베어내며 맞섰고 종타쿠는 탄유를 열차의 맨 앞칸으로 데려간 뒤 이 밑이 엠무의 목이니 히노카미 카고를 써서 베어버리라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종타쿠가 시킨 대로 맨 앞칸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자 많은 엠무의 눈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수면 헬기술을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종타쿠가 그것조차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포켓을 시연해 그 눈들을 태워버렸고 엠무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며 맥을 못 추고 있었죠. 탄지로는 그 틈을 노려 히노카미 카오를 시연해 엠무의 목 부분을 힘껏 베어버렸고 그대로 열차는 탈선해 쓰러지며 엠무는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큐어로는 이번에 네이코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말로만 들었을 땐 오니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다며 누가 뭐래도 넌 명백히 귀살대원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아직 끝이 아니라며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큐로 역시 근처에 있는 귀기를 걷는데 상인삼 아카자가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왔다는 걸 알고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죠. 아카얀스 탄지로 일행을 보더니 강해 보인 녀석은 단 하나밖에 없다며 우선 방해될지도 모르니 약한 검사 녀석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큐로는 아카자를 화염의 호흡으로 막아섰고 아카자는 날카로운 큐로의 실력에 꽤나 놀랐죠. 아카자는 큐로에게 너는 지금 죽이기엔 아까운 인재 같은데 오니가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고 큐어로는 귀할대에서 오니가 되려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라고 말했다가 종타쿠 쪽을 바라봤고 물론 타의적으로 오니가 되는 경우 말고 자의적으로 오니가 되는 경우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몸이 망가지게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질 거라며 큐어로에게 덤벼들었고 그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죠. 큐어로는 귀할대에서 강력한 주 중 한 명이었지만 아카자를 압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아카자는 계속해서 그를 가지고 놀듯이 상대하며 체력을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의 싸움을 보는 제니츠, 이노스케 타니로는 전혀 자신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며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 큐조로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이제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기 위해 더욱 예리한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타쿠가 뛰어들어 발차기를 날렸고 아카야는 그 공격을 여유롭게 막은 뒤 너는 뭐냐며 온이면서 왜 귀할대 검사 들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종타쿠는 그만하세요 하쿠지씨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하쿠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이름은 아카자다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아니에요. 당신의 원래 이름은 하쿠지 코유키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라고 물었고 아카자는 자꾸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했다간 날려버리겠다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당신은 나를 공개할 수 없어요. 당신은 지금껏 여자를 한 번도 죽이지 못했죠.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하쿠지고 인간 시절의 코유키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이런 처음 본 오니가 어떻게 자신이 여자를 죽이지 않을 걸 아는지 깜짝 놀랐고 이 녀석 정체가 뭐냐고 물었죠. 종타쿠는 나는 코요키의 환생이에요. 나는 당신의 인간 시절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항상 약한 인간들을 볼 때마다 차오르는 분노와 젊은 여자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던 슬픈 감정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궁금했는데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았기에 포기를 한 상태였었죠. 그런데 방금 전 코요키라는 이름과 하쿠지라는 이름을 듣자 머리가 깨일 듯이 아팠고 안개에 뒤덮여 있는 어떤 기억이 생각날 듯 말 듯 했었습니다. 종타쿠는 당신은 지금 무잔에 의해 기억이 삭제된 상태 혹시 나를 믿어준다면 당신의 기억을 되찾아주겠다고 했죠. 아카야는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며 호공에 손을 뿌리쳤는데 종타쿠는 하쿠지의 인간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병간호를 위해 소매치기를 했더니 그 일을 계기로 아빠는 자식이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 그 이후 케이조를 만나 두드려 맞고 케이조의 도장에 들어가게 된 일, 그리고 케이조의 딸인 코요키를 만나 코요키의 병간호를 하며 성장했던 일, 그 후 세월이 지나 코요키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케이조와 코요키가 독살당해 죽었던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쿠지가 이웃 도장의 인간들을 몰살시켜버렸던 일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해줬고, 사실 그 도약은 무장이 타놓은 것, 그리고 일부러 하쿠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기억을 지웠던 것이라며 교묘하게 거짓도 섞어 말했죠. 종타쿠는 아카자의 과거를 알고 있고 아카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엄청난 전투력이 되기에 코요키의 전생인 척 했던 거였습니다. 아카야는 군데군데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졌고 아카자의 과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숙연한 분위기로 잠자코 있었죠. 아카야는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려고 할 때 무장의 저주가 난입해 고통스러워했는데 종타쿠는 그런 아카자에게 다가가 이 약을 맞게 되면 무장의 저주를 없애고 당신의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약은 미리 종타쿠가 타마요에게 자신의 피를 연구해 무장의 저주를 없애는 약을 만들어 달라 했던 결과물이었고, 그 약이 완성되자 코요키인 척하는 전략을 짤 수 있었던 거였죠. 아카자는 이대로 무장의 저주를 극복하면 무장과 적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그 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무장이 독을 탔다는 것과 코요키의 환생으로 네이코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이 알 방법이 없었지만 그래도 환생이라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에 그걸 믿게 되었죠. 종타쿠는 쿄조로에게 앞으로 아카자는 우리 귀할때를 도와 무장을 퇴치하는 데 힘이 되어줄 거라며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냉철하게 생각해봤을 때 아카자와 자신이 계속해서 싸운다면 분명 자신이 죽었을 테고, 상현의 오니가 같은 편이 된다면 확실히 무장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순순히 종타쿠의 말을 따르게 되었죠. 종타쿠는 아카자에게 이제 하쿠지 씨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했고, 아카야는 코요키 네가 부탁하는 거라면 그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지금부터 저에게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의 제안대로 아카자는 종타쿠에게 자신의 서류 모술을 기반으로 한 파괴살 공격을 알려주게 되었는데, 아카자는 네이코를 코요키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 무술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벅찬 감정이 들었죠. 전생의 코요키는 몸이 아파 제대로 된 운동을 잘 하지 못했기에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던 아카자였습니다. 종타쿠는 솔직히 양심의 가책이 꽤 느껴졌지만 이건 무장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원작의 네이코보다 더욱 강한 네이코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한편 무한열차전 이후 기할때에서는 오니 네이코도 모자라 상현사 아카자를 대체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이코는 인간을 죽이지 않았기에 그대로 두고 봤지만 아카자는 지금껏 수많은 귀할때 동료들을 죽인 오니 절대로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많았죠. 하지만 우가야키 당주는 무잔의 고급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 중 유강에 잠수살하고 있던 음주우주의 탱게는 아이들의 소식이 끊겼다는 이야기에 탱게는 임무를 함께할 귀할배우들을 모집했고 탄지르랭이 선출되어 굿으로 잠입을 하게 되었죠. 한이론 네이코가 아카자랑 수련을 잘하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며 자신도 네이코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겠다는 다짐하며 유학 임무에 충실했는데, 그 과정에서 곳에 있던 다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오라로 다키를 상대했지만 아직은 상현의 오니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기에 다키의 맹공격에 밀리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이런 식이면 네이코를 지킬 수 없다며 더욱 투지를 불태웠고 순간적으로 다키의 목을 벨 뻔하며 다키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키는 이 정도는 어림도 없다며 베인 부분을 재생시킨 뒤 탄지로에게 공격을 퍼붓고 탄지로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다키는 나를 귀찮게 했으니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며 오비로 탄지로를 묶으려고 했고, 탄지로는 네이코 미안해 라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다키를 쳐 날려버렸고 탄지로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보니 종타쿠가 어우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라고 했죠. 다키는 이 녀석은 뭐냐며 종타쿠를 향해 오비 공격을 했는데 종타쿠는 그 오비를 손톱으로 베어버리며 다키에게 다가갔고 그대로 다키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의 모습이 어쩐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네이코의 몸은 각성 상태가 되어 엄청난 파괴력을 구사하고 있었죠. 다키는 이런 무지막지한 힘을 상현을 웃돌고 있다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신나게 다키를 지려밟으면서 자신의 힘에 심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키는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오빠인 규타로를 소환했고, 규타로는 뒤쪽에서 나와 종타쿠에게 피해 참격을 날렸죠. 종타쿠는 그 피해 참격에 몸 곳곳이 베이게 되었고, 규타로는 크크, 내 공격에는 독이 들어가 있지. 곧 이 녀석은 꼼짝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빠르게 뛰어나가 규타로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고, 규타로는 그 공격을 피했지만 그 다음 동작이 계속해서 날아왔고, 꽤나 체계적인 공격에 규타로는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방어 태세를 갖췄죠. 하지만 종타쿠의 괴력은 방어를 뚫어버릴 정도였고, 규타로는 그대로 날아가 건물들과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저 무식한 녀석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라며 당황했고, 어차피 독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 안가 움직임이 마비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종타쿠는 다시 뛰어와 규타로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아까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강력해진 공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내가 왜 독에 당하지 않는 건지 궁금한가 봐 라고 하며 폭혈을 시전해 규타로의 몸을 태워버리기 시작했고, 규타로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종타쿠는 내 피는 다로니의 혈기술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거든. 네 독공격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라고 했고, 겨우 몸을 재생한 후 오빠를 도와주러 온 다키 역시 종타쿠의 폭혈을 섞은 구타에 발리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모습에 네이코 더 강해졌구나, 혼자서 저 두 마리의 오니를 상대하다니 라며 감탄했고, 그 소동을 듣고 온 제이츠, 이노스케, 텐게는 이미 걸레짝이 되어 있는 상현의 오니를 보고 놀랐죠. 텐게는 아주 화려하게 저질러놨구나 라고 하며 소리의 호흡으로 규타로와 다키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벌써부터 혼자서 상현육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는 것에 꽤나 만족스러웠고, 곧바로 다음 플랜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상현호 교쿠와 상현 산텐구는 일륜도를 만드는 도곡마을을 습격하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이번엔 최대한 싸움에 관여하지 않고 원작대로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에피소드와는 다르게 도곡마을에서는 전투 불능이 되는 캐릭이 없고, 종타쿠가 태양을 극복한다는 걸 무잔히 알게 되어야 하기에 적당히 흘러가게 하려고 했죠. 그런 중 상현 산텐구의 분신이 종타쿠에게 덤벼들었고, 종타쿠는 어디 이 녀석한테도 통하나 볼까? 라고 하며 격투를 했는데, 확실히 다키 남매와 싸웠을 때보다도 몸을 움직이기가 편했고, 또다시 네이코의 사기적인 능력에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먹지 않고도 저절로 상현급의 오니가 되는 네이코를 단련까지 시키면 이렇게나 강해지는데, 원작에서는 네이코의 전투력 활용을 너무 못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무이치로가 반점을 발현하며 상현호 교코를 대체하게끔 미치리가 반점을 발현해 상현 산텐구를 막아서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태양을 극복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줬고, 그 소식은 무잔에게도 전해지게 되며 무잔의 목표는 네이코의 몸으로 확보하게 되었죠. 피할때 본부에서는 이번 싸움으로 인해 반점 발현하면 강해진다는 거 알아 모든 슈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강화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종타쿠는 시노부, 카나오와 함께 어디론가를 향해 갔는데, 그곳은 바로 상현이 도마가 있는 만세근 학교였죠. 종타쿠는 시노부에게 당신의 언니를 죽인 오니를 알고 있다며 그녀의 정보력을 통해 만세근 학교를 찾게 되었고, 최종 국면이 일어나기 전 도마를 미리 처치해놓기 위해 도마에게 복수를 꿈꾸는 시노부를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시노부는 종타쿠가 몇 년 전 죽은 자신의 언니를 죽인 오니를 알고 있다는 것에 의아했지만, 확실히 이 오니로 인해 상현의 오니를 보습하고 퇴치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녀를 믿어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만세근 학교에 침입을 하고 도우마와 맞닥뜨리게 되자 시노부는 곧바로 자신의 언니 카나의 원수임을 알았고, 분노에 가득 차 도우마에게 벌레호흡을 날렸습니다. 도우마는 그런 시노부의 독에 고통스러워하더니 금세 회복해버렸다며 싱글벙글 웃었고, 제발로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찾아온 것에 감사하다고 했죠. 시노부는 열이 받아 다시 공격을 했는데 도우마 주변에 있는 냉결정에 의해 폐가 다치게 되었고, 카나오는 그런 시노부를 구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곤란해했습니다. 그때 종타쿠가 뛰어들어 도우마에게 공격을 퍼붓었고, 도우마는 혹시 네가 무자님이 말하시던 그 아이인가? 라며 흥미로워했는데, 내가 너를 흡수하면 어쩌면 코쿠시보보다 강해질지도 모르겠구나 라며 입맛을 다셨죠. 종타쿠는 그 소름 끼치는 미소에
폭효를 휘감은 주먹으로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는 저 불길은 확실히 위험해 보인다며 빠르게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와 도마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도마는 이거 뭔가 기묘하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동작들이라며 마치 아카자가 떠오르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파괴살 공격이 날아와 도마의 몸을 박살내버렸고 그래 내가 알려준 거다 라고 하며 아카자가 등장했습니다. 도마는 다시 몸을 재생한 뒤 종타쿠와 아카자를 번갈아 보며 대충 상황은 알겠다며 아무리 그래도 아카자 당신이 나한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웃었죠. 아카자는 파괴살 아침을 시전한 뒤 곧바로 도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퍼붓었는데 도마는 처음엔 여유롭게 반응을 하다가 점차 아카자에게 어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어째서 예전보다 더 강해진 거죠? 나는 꾸준히 여자를 잡아먹어 예전보다 당신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을 텐데? 라고 했죠. 아카자는 그때는 내게 지켜야 할 것과 살아있는 의미가 없었고 그렇게 필사적이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이유가 생겼거든. 이라고 하며 더욱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며 자신의 최대 얼음혈 기술인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해 아카자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했죠. 아카자는 그걸 보고선 제길 도마 자식 예전보다 더 강해졌구나. 저런 기술까지 쓸 수 있다니 라며 이를 부득 깔았는데 그때 종타쿠가 폭혈을 시전한 발차기로 그 얼음보살을 공격했고 얼음보살은 폭혈의 불길에 다 버리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종타쿠가 얼음보살을 상대하고 있는 틈을 타 도마 본체에게 뛰어들었고 그대로 파괴살 공식 청난장광 시연해 수천 번의 타격을 날렸습니다. 도마는 얼음보살로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이미 얼음보살의 다리 쪽이 종타쿠의 폭혈로 인해 파괴되어 움직이지 못했고 도마의 온몸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도마의 머리는 날아가 대굴대굴 굴러갔고 공교롭게도 시노부의 발밑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언니의 원수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하며 그대로 그 도마의 머리를 찔러 등꽃독을 주입했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도마는 그 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사라지기 시작했죠. 시노부는 오니의 도움을 받아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는 것에 평소 언니 카나에가 오니와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시노부는 정중하게 종타쿠와 아카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나는 귀살된 녀석들을 도운 게 아니다. 그 전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을 뿐 그리고 그 길을 도운 것뿐 이라며 츤데레적인 모습을 보였고 종타쿠는 헤헤 시노부짱 그럼 언제 한번 같이 온천욕이라도 하러 가요 라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부장과의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나면 꼭 다같이 온천하러 가자고 약속을 했고 종타쿠는 아싸 하루라도 빨리 무자를 박살내야 할 이유가 생겼군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자는 도우마까지 대치당해버렸다는 것에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황 자신이 직접 나서서 네이코를 잡아 흡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베야키 당주의 거처를 알아냈다는 정보가 들어왔기에 그곳을 향해 가게 되었죠. 우베야키 당주 입장에서는 지금이 무잔을 잡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오니들에게 흘려보냈고 무잔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무자는 자신의 완벽한 재생력을 믿고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우부야시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베야키 당주를 마주하게 되었죠. 무자는 그동안 자신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던 귀살대의 수장이 이런 병자인 것에 실망했는데 우베야키 당주는 무잔에게 저주를 퍼붓은 뒤 자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이런 걸로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며 여유롭게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뛰어나와 폭효를 휘감은 발차기로 무잔의 면상을 갈겼고 무잔은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죠. 종타쿠는 무잔에게 너 나한테 죽는다고 했지? 라고 말했고 무잔은 종타쿠를 쓱 보더니 넌 예전에 산속에 있는 집에 있던 그 아이구나. 네가 태양을 극복한 운이었다니 재밌군 이라며 씩 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타마요가 무잔에게 접근해 자신이 제조한 모든 약을 무잔에게 집어넣어버렸고 무잔은 그런 타마요를 붙잡고 흡수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종타쿠는 그 꼴을 두고 보지 않았고 다시 뛰어들어 무잔을 쳐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괴살대 주들도 몰려와 무잔에게 공격을 퍼붓었는데 무잔은 아키메에게 명령해 이곳을 모두 무한성으로 끌어들이라고 했죠. 그렇게 무한성으로 말려 들어가게 된 이들 무잔은 일단 우베야키 당주의 자폭 공격과 종타쿠에게 맞은 부분을 재상하기 위해 숨었고 그곳에 있는 오니들에게 귀살대 검사들을 전부 다 죽이고
네이코를 붙잡아 내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오니들이 그 명령을 듣고 종타쿠를 향해 개미들처럼 몰려왔고 종타쿠는 어우 저 징그러운 녀석들 이라며 전투태세를 갖췄죠. 하지만 그 순간 파괴사 공격이 날아와 그 오니들을 전부 박살내버렸고 아카자가 툭 내려와 골케이 덤벼든 자식들은 내가 다 죽여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어우 든든하긴 한데 나도 좀 활약해야 되거든? 이라고 하며 다른 곳을 향해 뛰어갔죠. 그러다가 종타쿠는 낯익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새롭게 상현육이 된 카이가쿠. 카이가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네가 네이코냐? 너만 잡으면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종타쿠는 어디 한번 해보던가 라고 도발했고 카이가쿠는 번개의 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종타쿠를 공격했죠. 하지만 종타쿠는 이미 도우마의 싸움 이후 더욱더 강해져 있는 상태 그대로 폭혈을 휘감은 파괴사 공격 일명 폭살로 맞받아쳤고 카야쿠는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종타쿠는 그대로 틈을 주지 않고 카야쿠를 좁히기 시작했고 온몸에 폭혈이 붙어 타버리자 카야쿠는 고통에 절규를 했죠. 그러다가 소리를 듣고 뛰어온 제니치를 보고선 제니치 이 녀석은 네 몫이야 라고 하며 카야쿠의 머리를 제니치 쪽으로 던져줬고 제니치는 자신의 원수인 카야쿠를 알아보고선 곧바로 분노의 번개호흡을 시원해 카야쿠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귀할 때 여러 주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상현이 코쿠시보 아무래도 상현이 도마도 미리 처치해놓고 아카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인 이 상황이다 보니 많은 주들이 코쿠시보를 상대할 수 있었죠. 주들은 합동 강화 훈련으로 인해 대부분 반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질과 양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코쿠시보의 달해홈 역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데에 탁월한 검술이었기에 많은 주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쿠시보는 해외호흡을 쓰는 탄지로를 발견해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탄지로는 쏟아지는 참격에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종타쿠의 폭살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막아섰고 코쿠시보는 탄지로 네이코가 남매라는 것을 보고선 이 가문의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종타쿠가 먼저 뛰어들어 코쿠시보에게 폭살 공격을 날렸지만 코쿠시보는 내비친 색을 통해 그 움직임을 전부 읽어버렸고 반격을 통해 종타쿠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죠. 종타쿠는 와 확실히 코쿠시보는 엄청 빡세구나 지금의 네이코의 상태로는 이길 수 없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검사들에게 계속해서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려댔고 검사들은 그 참격을 막는 게 고작이었기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때 무이치로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 동기어진을 하려고 했는데 종타쿠는 그런 무이치로를 막아서며 아직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서히 어떤 연기가 무한성 곳곳에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그 연기를 마시고는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죠. 하지만 그 연기는 다른 귀할대원들에게는 별 지장이 없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알고 보니 무한성 곳곳이 폭혈의 불길이 타오르며 무한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무한성은 나키메의 혈기술로 만든 장소고 네이코의 폭혈은 다른 오니의 혈기술을 태워버리는 능력이기에 무한성 전체에 폭혈이 옮겨부터 전부 태워버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탐에서 발생한 연기는 오니에게 유독가스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 종타쿠는 지금이 기회라며 곧바로 폭살을 시전해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고 다른 주들도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여러 주들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코쿠시보를 공격해야 했기에 모든 감각을 열어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내비친 세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유독가스로 인해 몸의 감각을 잃어 내비친 세계를 발동하지 못했고 그대로 여러 공격에 당해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절대로 이대로 죽을 순 없다며 파랗게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갔지만 종타쿠는 그런 코쿠시보를 폭살로 휘몰아쳐 온몸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한편 무잔 역시 무한성이 가득한 연기에 고통스러워했고 나키메에게 어서 빨리 저 불을 끄지 못하겠느냐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나키메는 무한성을 새로 고치려고 해도 불길이 자꾸만 붙어버려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말하자 무잔은 가차없이 나키메를 저주로 죽여버렸고 무한성은 붕괴되게 되었죠. 그 연기로 인해 무잔의 몸은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 무한성이 무너지자 주들은 무잔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들에게 담겨있는 모든 분노를 표출하며 무잔을 공격했습니다. 무잔은 촉수를 꺼내 그런 주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했는데 뒤쪽에서는 미리 무한성을 빠져나와 있었던 아카자가 뛰어와 무잔의 뒤통수를 강하게 날려버렸죠. 무잔은 아카자 이 녀석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저주를 발동하려고 했지만 아카자의 몸은 이미 저주가 사라졌기에 아무렇지 않았고 당하고 있는 무잔의 면상을 계속해서 박살내버렸습니다. 무잔은 그런 아카자를 용서할 수 없다며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종타쿠가 아카자에게 당장 이 근처에서 피하라고 소리친 뒤 아카자에게 배웠던 최강의 기술 파기사 종식 청은 난장왕의 네유코 버전 폭살 종식 홍은 난장왕을 시연해 수천 가의 폭혈을 무잔에게 비처럼 쏟아냈고 무잔의 온몸은 폭혈에 의해 타버리기 시작했죠. 귀할대주들은 그 어마어마한 공격에 자신들도 뛰어들면 저 공격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며 주저했는데 그때 탄지로가 네이코의 폭혈은 인간에게는 해롭지 않다고 소리치며 해외흡을 시연한 뒤 뛰어들었습니다. 탄지로는 쏟아지는 폭혈에 비해 몸이 닿았지만 역시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폭혈이 일륜도와 만나자 빨갛게 검신을 따라 불타올라 자연스럽게 혁도처럼 되었고 그걸로 무잔을 베어버리자 엄청난 효과가 발생했죠. 주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자신의 호흡을 사용해 무잔에게로 뛰어들었고 그들의 칼 역시 폭혈도가 되어 무잔을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잔은 엄청난 고통에 휘말려 이렇게 태양극복을 앞에 두고 끝날 순 없다며 레이코를 향해 족수를 뻗었고 레이코의 몸을 관통해 흡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완벽한 온이가 된 후 귀할대원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며 인간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째서 분명 자신이 세상을 정복했는데 온몸이 불타오르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건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방금 레이코를 흡수했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망상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꿈을 꿨던 거였습니다. 무자는 모든 주들의 공격에 당해 몸이 갈갈기 베어져 흩어졌고 마지막 남은 6편은 폭혈에 의해 소멸되었죠. 모든 주들은 무자를 퇴치했다는 것에 감격하게 되었고 그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카자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타마요가 아카자에게 다가왔고 이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이라며 원래 최종면 이전에도 만들어놨지만 레이코가 무장과의 싸움에는 온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껴두었다고 했죠. 종타쿠는 무장을 드디어 퇴치했다며 무장 퇴치 기념으로 여자 대원들끼리 온천역이나 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시노부와 미치리 카나오는 고개를 끄덕였기에 종타쿠는 와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마요가 인간이 되는 약을 종타쿠에게 줬고 종타쿠는 별 생각 없이 그 약을 맞게 되었는데 네이코가 인간이 되어가면서 종타쿠의 의식은 점점 그려지기 시작했죠. 잠깐 이 기분 뭔가 이상한데? 왜 내 영혼이 빠져나가버린 것 같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인간이 된 아카자가 코유키 라고 부르며 뛰어왔고 제이치 역시 네이코짱 하면서 달려왔는데 종타쿠는 잠깐 온천만이라도 하게 해줘 라고 소리치며 현실 세계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안돼! 라고 절규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네이코의 기술을 최대한 전투형으로 버프를 시켜보기도 하고 폭혈을 뮤틸적인 부분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폭혈이라는 능력 자체가 확실히 오니를 상대하기엔 너무 사기적인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